근데 시간이 가면은 미국 경제 성장률 낮아지고 특히 물가 상승률이 낮아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금리는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번 단기 금리 상승 국면에 저는 채권을 적극적으로 매수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네, 교수님 이어서 금리 또 얘기 안 할 수가 없는데요. 현재 연준이 3월 금리 인하할 가능성은 일단은 부정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5, 6월쯤 좀 낮추지 않을까 이런 전망이 많아졌는데 교수님께서는 좀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예, 저도 뭐 금리 인상 시점을 좀 빨리 봤습니다만은 1월 고용이 발표되면서 3월에서 4월로 옮겼고요. 예, 그 다음에 또 1월 소비자 물가가 예상보다 조금 더 높게 나오니까 또 금리 인하 시점이 6월로 미뤄졌거든요. 예, 그런데 이거 금리를 보는 게 미국 경제를 보는 눈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일부 IB들은 5월부터 인하하리라고 보고 있어요. 예, 특히 골드만삭스 5월부터 인하하리라고 보고 있고요. 그 UBS 전망치 보니까 좀 혁신적이더라고요. 5월부터 인하해가지고 연말에 미 연방기금 금리가 3%까지 내려갈 거라는 겁니다. 지금 5.5%니까요. 어마어마하게. 네, 그만큼 거기서는 미국 경제가 뭐 좋지 않다. 그렇게 보니까 금리를 그렇게 낮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 역시도 5월부터 금리 인하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보냐면은 지금 소비 증가세가 둔화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1월부터 소매 판매 증가세가 마이너스가 나왔습니다만 아마 그 소비 증가세가 둔화되면서 빠르면 1분기, 늦어도 2분기에는 미국 경제가 저는 마이너스 성장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전분기 비로요. 네, 그렇게 되면 저도 5월부터 금리 인하하고 최소한 올해 3차례, 많게는 4차례 정도는 인하할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게 기준 금리 이제 금리 인하가 3차례, 뭐 4차례가 된다라면은 미국 증시와 우리나라 증시에 일단 1차적으로 영향은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예, 초기에는 미국 금리 인하한다면은 아마 주가는 더 조정을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주가를 결정하는 게 금리도 중요하지만 기업 이익 증가율이거든요. 아마 초기에는 미국이 금리를 인하한다면은 야, 경기가 그만큼 나빠지나 보다. 예, 그런 기대가 작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금리 하락 속도보다 기업 이익 증가율 속도가 더 떨어지면 오히려 금리가 떨어져도 일시적으로 주가는 떨어질 수가 있어요. 예, 그게 좀 미리서 반영되면서 뭐 한 3, 4월쯤에 미국 주가가 좀 조정을 보이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되면은 미국 주가가 조정 보이면 아마 주식형 펀드로 돈이 덜 들어오고요. 올해 들어서 외국인들이 2월까지는 정말 주식을 예를 들어서 코스피 시장에서 거의 10조 원 가깝게 순매수했거든요. 네. 예, 그런데 미국 주가가 떨어지면 주식형 펀드로 돈이 덜 들어오면서 아마 3, 4월 무렵에는 외국인들은 우리 주식을 팔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신 뭐 외국인이 팔면은 올해 개인들이 최근에까지는 열심히 팔고 외국인이 열심히 사주고 있습니다만 아마 3, 4월에는 개인들은 사고 외국인은 파는 네, 그러면서 외국인하고 우리 코스피 상관계수가 최근에 25일 상관계수를 보면 0.95 정도로 굉장히 높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외국인이 팔면서 아마 3, 4월은 주가가 좀 조정을 볼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요. 예, 그때 저는 다시 매수 기회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까 매수 기회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3, 4월 후에는 어떤 요인으로 인해서 조금 주가가 회복이 될까요? 아마 우리나라 측면에서는 경기 회복 조짐이 구체적으로 나타날 거예요. 그래서 한국은행이 오늘 또 저 경제 전망을 발표했습니다만은 올해 경제 성장을 전망치 2.1로 예, 작년에는 1.4%였거든요. 예, 그런데 수출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게 학이 구체적으로 될 거예요. 이미 그 수출이 증가세로 돌아서 가지고 계속 증가하는 모습, 반도체 증가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만은 뭐 4월, 5월 가면은요 또 1분기 경제 성장률이 발표되거든요. 물론 속보치입니다만은 예, 거기 보면은 우리 경제가 회복됐다, 회복되고 있다, 막 이런 데이터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서 우리 주가에는 상당히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아까 국내 시장도 이제 장단기 금리 차에 따라서 코스피 한 달 선행한다라고 하셨는데 미국도 이런 선행하는 지표를 예측할 수 있는 게 있나요? 미국은 장단기 금리 차고 미국 주가하고 그렇게 상관관계 별로 없습니다. 예, 그런데 과거에 미국 장단기 금리 차가 역전되면은 그 다음에
시간의 문제지 경기 침체가 왔었거든요. 네. 예, 그런데 미국 장단기 금리차가 계속 역전됐는데 아직까지도 미국 경제가 좋습니다. 예, 그래서 일부 그 경제학자들, 일부 그 투자자들은 이번에는 다르다. 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예, 그런데 보통 그 미국에서 장단기 금리차라면 10년 국제 수익률 2년 차이 가지고 전망을 하는데요. 예, 제가 미국 경제 성장률과 미국 경제 지표 예측해 보면은 10년하고 3개월짜리가 설명력이 더 높거든요. 네. 예, 그거로 예측을 해보면은 예, 저는 이번에도 다르지 않다. 이번에도 역시 경기 침체가 올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예, 빠르면 1분기, 늦어도 2분기에는 미국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게 이제 마이너스 폭이 크냐, 적냐, 이 문제일 뿐. 예, 저는 장단기 금리차가 이번에도 틀리지 않았을 것이다. 예, 그거는 조금 더 하반기까지 지켜봐야 되겠는데요. 네. 아마 2분기부터는 야, 장단기 금리차가 이번에도 또 맞았다. 네. 이런 진단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렇죠. 미국채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된 후에는 경기 침체는 꼭 왔다. 예, 예. 이번에도 다르지는 않다. 예,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금리 얘기를 하니까 저희가 또 채권 얘기 안 할 수 없습니다. 금리가 이제 앞으로 조금 인하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은 지금 채권에 좀 투자를 하면은 앞으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 하반기부터 시간의 문제지 금리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 우리 금리도 미국 금리도 장기 적정 수준보다는 높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작년 하반기부터 채권 사십시오. 계속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예, 그런데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10년 국제 수익률이 4.6%까지 올랐던 게 3.2%까지 떨어졌어요. 예, 사실 장기 국채를 사셨다면 지금 큰 돈을 버신 겁니다. 예, 그리고 지금 3.2%에서 10년 우리 국채 수익률이 3.5%까지 올랐고요. 미국은 5% 잠깐 넘었다가 3.8%까지 떨어졌다가 10년 국제 수익률입니다. 예, 지금 다시 4.3%까지 올라갔는데요. 여기서 조금 더 올라갈 여지는 있습니다. 근데 시간이 가면은 미국 경제 성장률 낮아지고 특히 물가 상승률이 낮아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예, 그렇게 되면은 금리는 떨어질 수밖에 없죠. 예, 그래서 이번 단기 금리 상승 국면에 저는 채권을 적극적으로 매수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럼 채권에서도 듀레이션이 짧고 긴 게 있는데 이런 시국에서는 어떠한 채권을 사는 게 좋을까요? 만기가 긴 거 사야 되죠. 금리가 떨어진 시기에는 만기가 긴 것, 그거 채권 가격이 더 많이 오르거든요. 네, 그것까지 다 합쳐가지고 곱하기. 그렇죠. 네. 그래서 예를 들어가지고 저 같은 경우는 30년짜리 샀어요. 30년 그 ETF라는 게 있거든요. 네. 국고채 30년. 물론 그거는 또 만기가 기니까 금리가 오르면 손해를 많이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저는 뭐 금리가 단기적으로 오르지만 중기적으로는 계속 하락 국면일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뭐 30년짜리, 20년짜리 이렇게 만기가 긴 거 사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만기가 긴 거를 샀다라는 거는 만기까지 들고 가겠다는 게 아니라 만기만큼의 수익률을 내가 금리 하락 시기에 차익을 실현하겠다라는 전략이겠네요. 그렇죠. 근데 제가 아까 30년짜리 샀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게 한 6개월도 안 됐는데요. 한때 수익률이 29%예요. 채권에서 29%라면 엄청 높은 거거든요. 주식 할 필요 없죠. 근데 최근에 금리가 좀 반등해가지고 수익률이 24%까지 낮아졌더라고요. 그런데 채권에서 24%라는 건 엄청난 수익률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저는 2년 후에 지금 3.2% 뭐 10년이 3.5% 우리나라 10년 국제 수익률이 그 정도 되지만은 저는 2년 지나면 그게 1%에서 뭐 2% 그 사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또 채권 가격은 한 번 더 많이 오르는 거죠.
그래서 저는 꼭 채권 투자는 하셔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더욱 중요한 거는 우리 가계 금융 자산 중에서 채권 비중이 지금도 3%밖에 안 돼요. 네. 예. 진짜 채권 투자하시는 분들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주식하시는 분들은 채권하면 재미가 없죠. 이게 주식하면 하루에 변동성이 굉장히 높고 뭐 하루에도 10%도 볼 수가 있는데요. 뭐 채권은 뭐 일간으로 보면 변동성이 그렇게 크지 않으니까요. 아마 그리고 주식처럼 뭐 거래를 그렇게 빨리 할 수도 없거든요. 채권이 또 사람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게 조금 어떤 걸 사야 되는지 많이 있고 국고채를 사야 되는지 기업채를 사야 되는지 어떤 채권을 지금 같은 시기엔 좀 주목하는 게 좋을까요? 저는 지금은 회사채 사는 시기는 아니라고 보고 있어요. 물론 좋은 회사 골라가지고 사면은 굉장히 큰 수익을 낼 수가 있는데요. 아직도 우리 기업들 저는 구조 좀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신용평가회사들이 그 회사 신용등급을 낮출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회사채 시기는 사는 시기는 아니고요. 그냥 정부가 발행하는 국고채 여기다가 조금 더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으시다면은 은행채 뭐 이 정도까지는 사시는 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만기가 긴 것들로요. 네, 만기가 긴 것들로 예. 금리 인하에 딱 수혜를 예. 받을 수 있도록.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제 채권 투자 비율이 우리나라에서 한 2~3%대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은 우리가 만약 포트폴리오를 10을 가져간다라고 했을 때 현금을 빼고 포트폴리오를 가져간다라고 했을 때 예. 주식과 채권 비율 혹은 그냥 채권으로는 좀 몇 퍼센트 정도는 그래도 채권에 지금 같은 시기에는 가지고 있어야 될까요? 예, 저는 뭐 그거는 시기에 따라 다르지만은 뭐 현재는 채권 비중을 한 뭐 10이라면은 4를 현재 주식이고 그다음에 채권 한 6 정도 채권을 더 많이. 예. 그런데 저는 뭐 한 4월쯤이라면은 네. 예, 그때는 뭐 주가가 제가 5월, 8월에 주가가 좀 많이 오를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예, 그때는 저는 주식을 한 7 정도, 채권을 3 정도 이렇게 비중을 조절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그 시기에 따라 가지고 늙어 비중을 좀 조절해 가야 되죠. 예, 그런데 뭐 단기로 대응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예, 그런데 우리가 조금 더 장기적으로 대응하셔야 되는데요. 예, 그것도 그 투자 성향에 좀 따라 달라질 텐데, 뭐 저같이 좀 나이가 드신 분들은, 예, 저는 그 채권 비중을 많이 늘렸으면 좋겠어요. 안정성 때문인가요? 안정성 때문이죠. 예. 그리고 장기적으로 금리가 떨어지니까, 뭐 채권은 만기까지 가지고 있으면은, 뭐 원금 이자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연령대가 좀 높으신 분은 가장 중요한 게 원금 보존이거든요. 맞아요. 예, 이런 의미에서 저는 좀 나이 드신 분은 채권 투자를 좀 많이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뭐 20, 30대, 뭐 40대 같은 젊은 분들이라면은 좀 멀리 내다보고 이번 거 조정 국면 때 주식 비중 많이 좀 늘려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명쾌한 또 답변 너무 감사드립니다. 장기적으로는 결과적으로는 금리는 이제 인하될 것이라고 했는데 그럼 어떤 포인트, 몇 포인트까지 조금 금리가 떨어질까요? 예, 우리 기준금리가 지금 3.5%인데요. 예, 제가 뭐 적정금리 추정해 보면 이게 추정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소위 그 테일러 준칙이라고 물론 그 제가 그거를 추정하기 위해서는 물가 상승률 예측해야 되고 경제 성장을 예측해야 되는데요. 예, 그거로 예측하면은 연말 기준금리가 한 2.7% 정도 나와요. 예, 그러면 3.5% 2.7% 정도 가려면은 보통 그 0.25%포인트 조정하니까 한 올 연말까지 한국은 이거 7월부터 금리 인하기 시작해가지고 한 3차례 정도는 인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 그런데 이미 그 시장금리는 금리 인하를 반영 많이 해버렸어요. 예를 들어서 10년 국채 수익률이 우리는 이제 국고채 수익률이라고 그러는데요. 예, 최근에 그 3.4%, 한때 3.2%까지 떨어졌거든요. 기준금리 밑으로 떨어져 버렸습니다. 예, 그래서 시장금리는 기준금리 인하를 반영해가지고 밀서 떨어졌는데, 그래서 이제 7월부터 한국의 기준금리를 인하해 준다면은 시장금리, 10년 국채 수익률은 또 한 단계 떨어질 수가 있죠. 예, 이런 의미에서 채권 투자는 계속 하셔도 된다. 계속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내년까지도 금리는 좀 계속 내려가는 추세를 보일까요? 예, 그렇죠. 금리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물가 상승률하고 경제 성장률인데요. 우리가 잠재 성장률은 갈수록 떨어진다는 거죠. 지금 2%에서 2030년 가면은 1%, 뭐 초중반까지 떨어질 수 있다. 예, 그리고 그동안 저 물가 상승률이 높아가지고, 예,
금리가 올랐는데요. 올해 한국은행이 올 하반기만 하더라도 근원 소비자 물가 상승 2.0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 물가 목표에 도달한다는 거죠. 그러면 장기적으로 경제 성장률이 떨어지고 물가 상승은 낮아지니까 금리는 추세적으로 하락이라는 겁니다. 그럼 다시 조금 채권 얘기로 돌아가면 마지막에 네. 그럼 지금 진짜 채권 사기 좋은 타임 계속 오르겠네요. 내년까지는. 뭐 내년까지가 아니고 그 이후로도 아, 한 뭐 5년, 10년 뭐 이 정도 보더라도 금리는 중간중간 일시적으로 오를 수가 있는데요. 계속 하락 추세라는 겁니다. 그럼 조금 이제 그럼 결과적으로 말하자면은 진짜 한 50년, 5년, 10년 만에 채권을 살 수 있는 좋은 타이밍일 수도 있는 거네요, 지금이. 예, 지금은 조금 늦었다고도 할 수가 있죠. 아, 오히려 작년 말 예, 작년 말 10년 국채 수익률이 4.6%, 4% 넘었을 때, 그때 샀어야 되네. 예, 그때 사놓으셨으면 굉장히 좋고요. 근데 제가 말씀드린 건 지금도 늦지 않았다. 지금 늦지 않았다. 네. 네, 채권에 꼭 관심 갖고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